한때 프랑스 남쪽의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이름의 소년과 그의 여동생 마리라는 소녀가 있었다. 앙리와 마리는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온통 일과 책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두 아이는 항상 궁금해하곤 했다. 먼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하루는 앙리와 마리가 저녁 무렵 황혼 속에서 평소보다 더 크고 밝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가 시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 만약 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고 세상의 비밀들을 알게 될는지도 몰라. 그 말에 앙리가 조용히 답했다. 오, 마리, 나는 진정으로 해와 달이 살아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그들은 밤마다 달빛 아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 달에게 이야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꿈에서 황금빛 만표를 두른 해에 영혼과 은빛 옷을 걸친 달의 영혼을 만났다. 해와 달은 두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들의 호기심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결정했다. 해의 영혼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낮을 비추고 땅과 농작물을 따뜻하게 하며 나무를 높이 자라나게 한단다. 나는 광채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는 시간의 흐름과 삶의 동력이 담겨있지. 사람들은 나의 힘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며 삶의 목적을 찾지. 반대로 달의 영혼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밤을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지. 하늘의 별들이 너에게 희망을 속삭이고 조용한 시간에 너는 너 자신을 찾을 수 있어. 꿈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단다. 두 아이는 해와 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따뜻해지고 희망과 영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불현듯 해와 달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깊은 꿈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은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 후 앙리와 마리는 어둡거나 어려운 시간에도 서로를 지탱하며 끊임없이 해와 달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했다. 이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해와 달의 이야기는 단지 두 아이의 꿈이 아닌 모든 이들의 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롤로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롤로는 항상 모험을 꿈꾸었고 호기심이 왕성하여 마을 근처의 숲을 자주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전설적인 호수인 비밀의 호수로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 노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던 장소였습니다. 마침내 긴 여행 끝에 롤로는 웅장한 호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맑은 물로 반짝이고 있었고 신비로운 안개가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수의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쉬던 롤로는 물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서 롤로는 반짝이는 물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어를 만났습니다. 인어는 그녀의 이름이 클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클레어는 롤로에게 이 호수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겉모습은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어 클레어는 롤로에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며 특별한 마법의 진주를 롤로에게 주었습니다. 그 진주는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롤로는 인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인어와 함께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의 세계는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빛나는 산호가 가득했고 수많은 인어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롤로는 그곳에서 한참을 돌아다니며 인어들의 삶을 배웠고 인어들은 롤로에게 자신들의 음악과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도 잠시. 클레어는 롤로에게 금기의 장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동굴은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이죠. 호기심 많은 롤로는 그 말을 듣고도 몰래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에 들어서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는 검은 물체가 물속에서 으르렁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호수를 지키던 고대의 괴물 그로마이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깜짝 놀란 롤로는 그로마이르 앞에서 얼어붙었지만 클레어가 빠르게 그녀를 구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로마이르의 눈길을 피한 롤로는 클레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클레어는 용서하며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롤로는 물 위로 다시 올라와 인어들과의 특별한 모험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후 롤로는 더 이상 호수에 대해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아이가 되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룰루는 특별한 모험을 가슴에 품은 채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호수를 찾아가 인어를 만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전에 마법의 진주를 언제나 잃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렇게 룰루와 마법의 호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이름의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아름다운 초록 언덕 위로 양을 데리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달에 대한 큰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들려주었던 달의 연인 루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루나는 밤하늘을 밝히는 아름다운 달의 여신으로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루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 즉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친구가 되어줄 일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앙리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달빛에 젖어있는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루나가 내려와 앙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은빛 드레스와 빛나는 눈동자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루나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앙리,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친구를 찾기 위해 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네. 너는 누구보다도 달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 보여. 나와 함께 달을 여행하지 않겠는가? 앙리는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달에 갈 수 있나요? 저는 단지 양을 돌보는 소년에 불과해요. 루나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소년.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달에 오를 수 있단다. 그리하여 루나는 앙리에게 특별한 달빛의 로프를 건네주며 손짓했습니다. 앙리가 로프를 잡자마자 그들은 하늘로 떠올라 밤하늘을 가로질러 달로 향했습니다. 앙리는 황홀함에 가득 차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작은가를 깨달았죠. 달에 도착한 앙리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루나는 앙리에게 달의 비밀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크레이터 사이로 흐르는 은빛 강줄기, 별의 가루로 만들어진 나비, 달빛에 숨겨진 정원 등 신비로운 장면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앙리와 루나는 서로에게 특별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앙리는 루나에게 지구의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앙리는 점차 자신이 단순한 양치기 소년 그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성장했고 루나는 그녀가 찾고 있던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앙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루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작별을 고했죠. 그녀는 앙리에게 처음 만났던 달빛 로프를 다시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프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니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하도록 해. 앙리는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고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양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달의 여행과 루나의 친구가 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은은한 달빛 아래서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달의 빛처럼 앙리와 루나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프랑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이곳에는 한 가지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법의 숲은 마을 북쪽에 있었고 수백 년 전부터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신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요정과 영혼들이 마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이 있었기에 종종 용감한 모험가들이 그곳을 탐험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소녀 에밀리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마법의 목걸이를 걸고 혼자서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를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자신의 운명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숲에 도착한 에밀리는 곧 그곳이 일반적인 숲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따라 신비로운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걷다 보니 에밀리는 어느 고요한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신비로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곳이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가만히 앉아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은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에밀리에게 숲의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특별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은 바로 마법의 목걸이를 가진 자만이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목걸이를 꺼내 돌을 만지자 눈부신 빛과 함께 작은 나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에밀리에게 숲의 진짜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닌 계절이 바뀌는 동안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조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요정의 설명에 매료되어 숲을 보살피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리는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보호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전해졌고 마을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만의 자그마한 모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으며 마법의 숲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전해주었습니다.